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계기가 되겠죠. 총선에서 이기면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총선 등판 임박해서 후임 법무장관 인사검증 진행. 자, 후임을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물색을 끝마쳤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뿐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이 내각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모두 지금 총선에 뛰어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오늘 TV조선과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거취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퇴임 이후에 정치 쪽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권 고위 관계자가 TV조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 대상 범위는 법무부 장관뿐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인데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국회의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은 박민식, 전부 다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은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곧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총선에서 청주 출마설이 나오는 윤희건 경찰청장 후임자에 대한 세평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내각이나 비서실에 있는 이 자원들 중에서 총선에 나갈 인물들이 총동원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이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사퇴는 12월 예산 정국이 끝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일단 마무리가 되죠. 12월 2일에 예산안이 처리 시점이고, 그래서 그때쯤 한동훈 장관이 물러나서 이 총선 출마를 준비를 할 텐데, 제가 어제 전에 들었다시피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달 30일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만약에 발의를 한다면은 그 전에 장관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총선 출마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권의 거물 인사와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 선거 지원을 하는 방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국민의힘에 효과적인지를 놓고 장단점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역구에 출마한다면은 지금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이나 서울 종로, 영등포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탁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선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지금 비대위원장 문제는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무너져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너서클 파워게임이 진행 중인데 계속 관심을 모으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자, 김한길 위원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뒷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힘 누비는 김한길과 그의 사람들 결 다른데 친윤은 불편. 자, 민주당 출신이죠. 그래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친윤에서는 불편해한다. 여당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가까운 이들이 요즘 눈에 자주 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중도 성향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 김한길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김한길 개가 들어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김한길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늘 있어 왔는데 특히 지난달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이 있었죠.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고 난 직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때 그 만찬에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장관들도 다 불러 모았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은 저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한길의 주목도가 더 올라갔는데 이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뜨면서 이 국민의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연일 강폭 행보를 보이는 인유한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의 친분이 화제를 낳기도 했었죠. 그 김한길 위원장의 부인인 배우 최명길 씨와 인유한 위원장이 같이 방송을 한 그 인연을 시작을 해서 인유한 위원장은 거의 매일 김한길과 통화를 하는 사이다고 했고 나중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는 일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로 합류한 국민의당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있죠. 지금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김경진 전 의원은 20대 국회 때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인데 국민의힘 강주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당 소속은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이 혁신위에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 이렇게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 뉴스의 중심에서는 그런 인물도 지금 김경진 전 의원도 김한길계로 거의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 최명길 동명이인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의 부인 배우 최명길 씨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임재훈은 2020년에 입당한 뒤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직속기구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역시 김한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명길 전 의원도 새시대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영입이 돼서 김한길 위원장이 여권에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재훈, 최명길 두 사람 모두 총선 핵심 지역이죠. 수도권 출마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임재훈 전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준비 중이고 대전 출신 최명길 전 의원도 20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 출마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결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특히 김한길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 그 비대위원장을 앞으로 맡을 것이다. 김한길 비대위. 그리고 공천의 키를 지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될 것이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서 안철수와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이 김한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분파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한길계 인사들에 대해서 친윤 쪽에서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익명을 원한 영남권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의 정체성과는 결이 조금 다른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면에 서면은 당을 오래 지킨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당 내에서는 혁신위, 인류한 혁신위가 요구하는 지도부, 친윤, 중진, 불출마 요구도 김한길 위원장을 전면에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장제원, 권성동, 그리고 당 지도부 김기현 등, 그리고 중진, 삼선 중진들 다 험지로 출마해서 낙선하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하면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걸 김한길이 막기 위해서, 김한길이 윤석열 정부 정치권의 여당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냐. 왜? 김한길과 인요한, 그러니까 인요한의 뒷배가 김한길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심은 어떨까? 윤심. 그래서 제가 어제 이너서클 안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김한길 위원장보다는 일단 이 세 축을 이야기를 했었죠. 인요한, 김기현, 그 다음에 장제원. 그런데 인요한의 뒷배에 김한길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윤심은 어떨까? 윤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서로 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의 김한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그날 만찬을 비롯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김한길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총선 승리죠. 총선 승리. 그래서 김한길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뭐 중도 아니면 이제 민주당 중에서도 비명계, 그러니까 극단적이 아닌 그런 세력들을 다 빅텐트를 쳐서 끌어모아서 총선에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심 논쟁이 한창이죠. 인요한 그 위원장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는 임무를 소신껏 끝까지 다 해달라.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달라는 신호가 왔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물러내고 김기현 대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중앙일보는 인요한, 윤심 발언 파장 커지자 대통령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윤심 마케팅 했던 김기현, 윤심 팔지 말라. 자,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용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윤심이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요한 그 위원장을 향해서 윤심을 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윤심을 앞세워 당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윤심을 언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3월 전당대회 당시에 김장연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실렸다, 그런 분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실제로 김기현 후보 시절에 나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느냐. 이 점을 내내 강조하면서 윤심을 당대표 선거의 제1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지금은 자신과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아니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통령을 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 은행에 거침없는 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기사 서두에 쓰면서 대통령실이 인요한 위원장의 윤심 발언이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이 혁신에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그런 질문을 그 출입기자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취임 후에 신고 차원에서 통화했다고 하더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도인데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는 신호를 줬다는 발언은 과장일 것이다. 자, 그래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번지면서 지금 일종의 당권 투쟁입니다. 총선 공천권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파워 게임이 지금 그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지 또 실제로 김한길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서서히 이제 드러날 텐데 총선에서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의 정치적 목적, 사리사욕에 의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이 모습이 보이면은 저도 가감히 그것을 취재를 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 이렇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일단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시끌시끌하죠. 뭐 비명계 따로 모임을 갖고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비명계 4인 모임 민주당은 이재명 당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4명이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을 출범을 시켰는데 친명 간별사 등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된다. 한 달 내에 당 안 바뀌면 결단할 수도 있다. 뭐 당 안 바뀌겠죠. 이재명이 바뀌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전에 무슨 뭐 사법적으로 뭐 큰 위기를 맞아서 뭐 구속영장이 재청구돼서 구속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몰라도 지금은 이 상태로는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뛰쳐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재명 다시 벼랑 끝에 섰죠. 특히 위정교사 혐의가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금고 이상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거의 뭐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병합을 해서 시간을 끌려고 했던 이재명의 이 전략에 제동을 건 인물은 배성희 변호사죠. 이재명에게서 위정교사를 받은 김진성 씨 변호인이 배성희 변호사인데 배성희 변호사가 그때 법원에서 이 분리 심리를 강력히 요청을 해서 감찰을 시켰습니다. 검찰과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재명 쪽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니 배성희 변호사가 신속 재판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선수를 쳤습니다.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재명 위정교사 당사자 측 하루면 기록 다 봐. 시간 없다 하지 말라. 이재명에게 하는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사라는 것은 나쁜 일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교사에 의해 법정에서 위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 측이 재판 기록이 많지 않아서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배성희 변호사죠. 김진성 씨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 기록 복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기록 양이 별로 안 돼서 하루면 기록을 다 볼 수 있겠다. 하루면 다 검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 측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변호인을 더 선임하든지 얼른 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라. 그래서 빨리 재판 진행시키자는 이야기죠. 배성희 변호사는 조선일보 통화에서 재판부 허가에 의해서 재판 기록 복사를 다 마쳤다.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전부 보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법정에서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지 않다 보니 재판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재판 기록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1심 이후 판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에도 SNS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전해드릴 기사는 계속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또 출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년 총선에서. 자, 조선일보 종합면 기사입니다. 선거법 방치하면 조, 추, 송 정당 쏟아진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이죠. 다음 달이 후보 등록인데 예비 후보 등록이죠. 여야가 선거법에 손 놓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비례정당 쏟아질 수 있다. 야권에서는 조, 추, 송 비례당. 그리고 여권으로 채워야 되겠죠. 이준석 비례당. 그래서 여당은 지난 총선 전까지 유지했던 단순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아직 입장 결정 못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 보완하자는 기류다. 자, 그렇게 해서 조추송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몇 석이라도 건지면 나중에 그 합당을 해서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그랬는데 비례정당 출신인 최강욱, 김의겸 이런 사람들은 지금껏 통과시킨 법안이 각 한 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행 제도 유지하면은 국민이 최대 피해를 입는다. 자, 그래서 선거법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미적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1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